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꽃길인 줄만 알았던 재혼. 황천길이었던 정말 황망한 재혼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는 김순자, 가명이고 올해 55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 겨우 30살이었지요.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겨진 건 어린 딸 하나와 아들 하나, 그리고 잔뜩 진 대출 빚뿐이었습니다. 울고불고할 새도 없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난 발버둥 쳤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행인 건 내가 손재주가 좋아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입니다. 내 손맛이 소문나면서 작은 분식집을 차렸고 조금씩 빛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내 희생을 알았습니다. 딸은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 취업해 집안을 도왔고 아들은 장학금을 받아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며 버텼습니다. 엄마가 다 키울게. 너희만 행복하면 돼. 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분식집은 점점 커져 서울 한복판에 순짠의 김치찌개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연예인들이 단골로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촬영 후 피곤한 몸으로 찾아와 누님, 오늘도 그 맛있는 찌개 부탁해요. 라고 하는 스타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연예인들의 방송 덕분에 이제 내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식당은 번창했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홀로 사는 게 익숙했지만 가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남편 박준혁 59세은 내 식당 단골이었습니다. 처음 본 건 2년 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와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이 집 소문이 자자하네요. 맛이 기대돼요. 저는 평소처럼 요리를 내놓았고 그는 감탄하며 먹었습니다. 그 후 거의 매주 왔습니다. 때론 혼자, 때론 지인들과. 그는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건물 몇 채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여유롭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의 말투는 겸손하고 자상했습니다. 내가 피곤해 보이면 건강 챙기세요. 이 집 없으면 서울이 맛없어질 텐데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사별한 첫 남편 이야기, 아이들 키운 고생담. 그는 당신처럼 강한 분 처음 봐요. 존경해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를 그냥 단골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꽃을 사오고 식당에서 같이 정리도 도와줬습니다. 제 건물에 빈 공간 있어요. 식당 확장 어떠세요? 그의 제안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박 사장님. 하지만 그의 구애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나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고 주말에 드라이브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남편은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사고로. 그 후로 혼자였죠.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치고 우리는 공감했습니다. 둘 다 상처를 안고 산 사람들. 1년 만에 그는 청혼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엄마 행복하면 되라고 했고 아들은 사장님 인상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식당 지인들과 가족만 모여 축하했습니다. 새 출발을 꿈꿨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행복할 차례야. 결혼 후 내 삶은 변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식당에 들러 여보,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는 내 식당을 도왔습니다. 여보, 내 돈도 당신 것처럼 생각해. 이제 힘든 식당 일도 내게 맡기고 편히 쉬어.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건물 소유주답게 여유로웠습니다. 고급차를 타고 싸구려 가방만 들다가 생전 처음 명품백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제일 소중해. 그의 사랑은 완벽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딸은 엄마 잘 됐어라고 했고 아들은 좋아 보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난 꿈을 꾼 듯 행복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 달 후 함께한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보, 평생 여행 다니자. 남편의 말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에서 첫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다 튜브가 바람이 빠져서 수영 못하는 난 파도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여보, 조심해. 그는 걱정스레 눈물 보이며 말했습니다. 난 그저 운이 없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행지에서 욕실화가 너무 미끄러워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고 운전 중 차의 바퀴가 펑크 나기도 했습니다. 항상 남편이 달려와 구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말에 더 의지했습니다. 그 후 큰 사고는 시골의 산소에 혼자 운전하다. 갑자기 멀쩡했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며 절벽으로 향했지만 운 좋게 나무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지만 살아났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여보, 괜찮아? 라고 안아줬습니다. 그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 같이 못 가서 사고가 생겼다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충격받았지만 차들이 요즘 부품 불량 사고가 많은데 미리 검사할 거리라며 자책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신고 접수됐습니다. 보험금 청구하세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내 명의로 사망보험금도 10억 원 들어놓은 거였습니다. 여보, 애들 위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거야. 걱정 마. 나도 같이 들었어. 그 말에 안심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집에서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머리를 또 세게 부딪혔습니다.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데려가 여보, 왜 그렇게 서둘러? 라고 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걱정 끼쳐서 미안해. 그의 눈물에 나도 눈물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의심했습니다. 딸이 엄마, 왜 요즘 자꾸 사고가 나? 라고 물었습니다. 우연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남편과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갔고 여보, 오늘은 술 한잔 어때? 라고 꼬드겨 못 먹는 술을 먹었습니다. 난 기분 좋아 잔뜩 취한 상태로 차를 타고 잠들었고 숙소로 가던 중 남편이 운전 중인 차가 호수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헤엄쳐 나왔지만 나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밤이었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재빨리 신고해 구조됐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여보, 고마워 살아줘서라고 울었습니다. 그도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 이 과장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 씨 또 사고예요? 전 부인 때처럼. 그는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전 부인은 10년 전 남편과 둘의 여행 중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차가 사고로 미끄러져 호수에 빠졌고 남편만 살아남았다고 모두들 그 악천후에 드라이브 간 것부터 이상하다고들 했습니다.
10억대 보험금이 나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료. 보험 과장은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위험해 보입니다. 아들은 딸과 상의했습니다. 엄마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건물과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겉으론 화려했지만 대출이 수십억. 껍데기야. 현금은 없었습니다. 회사도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 전부인 보험금도 도박으로 탕진. 그는 도박 전과 기록이 나왔습니다. 딸은 과거 사고를 파헤쳤습니다. 아이들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보험 사기꾼이야. 전부인도 죽였어. 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남편 건물 많고 돈 많아. 나한테 왜 그럴까? 남편의 자상함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식사, 헌신적인 구출. 그 사람도 다쳤어. 나 사랑하니까. 너희가 잘못 산 거야. 그 사람도 자기 사망보험 들었어. 너희들 위해서 그가 절대 럴 리가 없어.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증거 봐. 대출 기록, 도박 내역. 난 화를 냈습니다. 그가 내 식당 재산까지 노리고 있는 줄은. 식당은 이제 수십억 가치였고 그는 정식으로 상속권 있는 남편이었으니 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도 같이 들었다던 10억대 보험은 없었고 내 사망보험만 가입돼 있고 모든 건 남편이 수익자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CCTV 결과 남편이 의도적으로 차를 호수로 몰았습니다. 모든 게 남편의 짓이었습니다. 그는 전부인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증거는 부족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전 처음엔 계속 부정했습니다. 왠지 사실일 것 같았지만 믿기 무서웠습니다. 그를 사랑하는데 설마? 내 삶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 겨우 사랑이라며 행복해지려 했는데 아이들이 이러다 엄마 죽는다며 적극적으로 나를 설득시켰고 저도 정신 챙기고 함께 자료를 모으게 됐습니다. 남편은 나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고 미리 나를 알아보고 식당 단골로 위장해 접근. 나를 노렸습니다. 보험은 결혼 직후 지인통에 들었습니다. 사고들은 고의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망가뜨리고 욕실화에 윤활제를 바르고 술 먹여 취하게 한 후 차를 호수로 몰았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와 자신도 다쳐서 의심을 피했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라며 그의 목표는 내 사망보험금과 내 식당 재산, 나의 집, 아이들과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난 모른 척하며 그의 휴대폰의 통화 기록으로 자동차 부품 망가뜨린 내용도 입수했습니다. 우리는 보험회사와 협력. 이 과장은 이번엔 증거가 많아요.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집에 혼자 살 때 걱정된다고. 자식들이 홈캠을 설치했었는데 남편은 몰랐기에 거기에 욕실화에 윤활제 뿌리는 모습들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박준혁 씨 살인미수의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편은 끝까지 아닌 척. 왜? 난 당신을 진심 사랑했어.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순박한 나를 이용했고 재벌 행세. 건물은 빚덩이, 돈은 도박으로 날렸고 전부인도 그의 희생자. 법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유죄, 징역 15년. 난 무너졌습니다. 식당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상함은 위장이었습니다. 헌신은 연기.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너희 말이 맞았어. 엄마 바보였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재혼의 꿈이 산산조각.
배신감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잔인해? 여행 사진을 불태웠습니다. 꽃길, 지옥길이었어. 아이들은 위로했습니다. 엄마, 우리 있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식당을 지키며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하지만 밤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의 배신은 영원한 상처였습니다. 식당은 아이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시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꽃길 인생 이막이 황천길로 갈 뻔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사연이나 지인들 사연 보내주시면 각색하여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연 받고 있습니다.